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법률과 일상생활 4주차 수업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일신상의 사정에 의해서 수업을 못한 것을 따로 보강하지 않고 이번 제가 올려드린 업로드 강좌로 대체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로 수업을 잘 들으시고 복습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자, 자, 여러분 이제 여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좀 배웠던 거 잠깐 볼게요. 우리 이제 친생자에 대해서 배웠죠? 이제 혼인 중에 아가가 태어났을 때 친생자가 되고 추정된다. 추정은 이제 반대 증거가 있으면 번복될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친생자를 부인할 수 있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런 것들 여러분 보시고 자, 이제 혼인 외의 자는 말은 이제 동거 중에 있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을 때 아가가 태어나면 그 아가를 나중에 인지를 하면 출생한 날부터 성립한다. 이 출생한 날이 바로 이제 그 인지한 날부터 출생한 날이 기면 이렇게 거슬러 올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소급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생부가 하면 된다. 이게 생리적인 그 아버지다 이런 뜻이고요. 부모 이런 게 아니죠. 아직 그 친생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방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일반 입양이 있고 친양자가 있죠. 가장 큰 차이점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맞습니다. 일반 입양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에 있던 이제 친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성도, 본도 그대로 쓸 수 있고 친양자 같은 경우에는 이 양아버지와 거의 친자식처럼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피는 통하지 않지만. 그래서 통전의 부모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면서 이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걸 친양자로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번에 말씀드렸고, 좀 복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녀의 성과 본인데요.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의 것을 따르고 변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 원칙은 이렇지만 예외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부모가 혼인신고 시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했다. 이렇게 할 경우 아버지가 외국인이거나 또 아버지를 알 수 없을 때 또는 부모를 알 수 없을 때 자의 복리를 위해서 엄마 걸 따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르지 않고 엄마의 성을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뭐 공동으로 행사하겠죠. 뭐 이거 보시고 면적 구속권, 뭐 양육하지 않으면 일방은 이제 자녀를 못 보겠죠. 이렇게 되었을 때 자녀를 이제 만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면접 교수권이고 조부모에게도 인정된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4주차 수업은 이 가족과 친족 관계 등의 그 재산 상속, 유언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의 범위가 있습니다. 가족. 그다음 친족의 범위가 있죠. 가족과 친족의 범위.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도 가족이다. 가족과 친족은 보통 식구라 그러죠. 식구가 이제 밥 먹는 입이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아침 먹을 때 그래서 이제 밥상머리에서 교육도 시키고 밥상머리에서 모든 예절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가족이란 말은 배우자, 아내와 남편, 그다음에 직계 혈족, 부모, 그다음에 자기 자녀. 그럼 나의 형제 자매는 같이 살잖아요. 그죠? 얘는 생계를 같이 않아도 가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 오빠나 자기 동생이 어디에 가요? 근무지가 지방에 있어. 그것을 이제 원룸을 이제 얻어놓고 생활한다. 그래서 떨어져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족이 아닐까요? 가족이죠. 그런 개념입니다. 직계 혈족의 배우자. 직계 혈족이란 말은 나의
그 직계 비속이 되겠죠. 예, 나의 그 아들의 배우자 또는 나의 딸의 배우자 사이 며느리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장인 장모 시부모 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시동생들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가족이 된다 이 말입니다. 며느리 사위 같은 경우는 나의 기준에서 때 며느리 사위이지만 며느리 사위지만 그죠? 10개월째 며느리 사위 그 며느리가 집에 또 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사위도 오고 예. 가족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반대적인 와이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마 아빠잖아. 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뭐 가족이 될 수 있지만 며느리 사이는 같이 살아야 돼요. 그다음에 장인 장모님 시부모도 같이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 처제 시동생 이런 분이 또 같이 살아야지만 가족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가족의 범위고 되겠고, 그다음에 친족의 범위가 됩니다. 친족. 친족은 배우자와 혈족과 인척. 우리 제가 첫 시간에 이제 두 번째 시간인가 이제 말씀드렸죠. 이 범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그걸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배우자 친족 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8촌 이내, 그다음에 8촌 이내의 혈족 이런 말이 나오죠. 8촌 이내의 혈족. 이 8촌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구개 및 모개. 8촌 이내의 혈족, 부계 및 모계예요. 그래서 부계로 아버지 쪽으로 8촌, 엄마 쪽으로 8촌까지. 예. 그다음에 4촌 이내의 인척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인척은 제가 무슨 말씀드렸죠 저번에? 그렇죠. 혼인을 통해 형성된 친족 관계. 그래서 이제 4촌 이내 상대방 배우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그 배우자와 사촌까지고 그 배우자가 또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나의 사촌까지 어떻게 인척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나랑 사촌인 사람은 저의 배우자가 어떻게 돼요? 인척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 와이프의 사촌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 입장에 봤을 때 뭐가 된다? 인척이 된다. 그럼 와이프의 오촌은 나랑 무슨 관계야? 음, 뭐야? 인척은 아니다. 이 말이야. 알았죠? 네. 그러니까 법적인 의미에서 인척은 아니다. 이 말이죠. 옛날에 뭐 친족회가 있고 있어요. 이거 친족회를 모집할 때 그 범위가 이게 나오는 것들입니다. 지금. 자, 그다음 당연히 배우자에게 미치겠죠. 자, 인척이란 혼인을 통한 친족 관계를 말하고 이게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이렇게 있다. 혈족의 배우자, 혈족의 배우자. 나랑 피를 섞었는데 배우자가 있어요. 그 나의 동생의 배우자 누가 있어? 재수 씨. 내가 여자야. 여동생의 남편, 제부 이런 사람들이죠. 재수 씨, 재수 씨. 그다음에 뭐 제부 뭐 이런 사람들.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들이 누가 있어? 많지. 뭐 처제, 시동생 이런 사람.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자, 배우자의 혈족이 누구자? 처제. 처제 배우자. 남편 있겠네. 동서지간. 동서 형님 이렇게 하죠.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재수 씨도 사촌 동생의 와이프면 나랑 매촌의 사촌의 인척이기 때문에 친족 범위에 속하는 겁니다. 알았죠? 6촌, 8촌 이런 사람들은 친족은 되지만 그 사람들까지의 존수에 대해서 나의 상대방 배우자가 인척은 되지 않는다. 왜? 사촌까지는 된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친척은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종료됩니다. 혼인이 취소되거나 인척은 그다음에 이혼으로 이혼을 하면 이런 모든 관계가 다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배우자의 사망으로 종료되지 않는다. 이걸 꼭 기억합니다. 배우자의 사망으로 종료된다. 왜?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혼을 했을 때 재혼하면 종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억합니다. 그러면 인척관계가 종료되는 게 뭐냐? 혼인이 취소했다, 이혼했다, 그 다음에 생존 배우자가 재혼했다. 이럴 때는 인척관계가 종료되지만 일방이 먼저 돌아가시고 나머지는 결혼 안 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 인척관계는 그대로 존속가 된다. 예, 이거 여러분이 꼭 기억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가족과 친족의 범위를 공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족과 친족의 부양 의무가 있어요. 부양이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 유지할 수 없는 친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어야 하고 받을 수 있는 가족과 친족의 권리 의무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같이 이제 모시고 살거나 이제 같이 이제 먹어주고 먹여주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토탈적으로 이제 부양이라 하죠. 그래서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친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거예요. 반드시 생활을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친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어야 하고 받을 수 있는 가족과 친족의 권리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 해야 됩니다. 그죠? 서로. 근데 부부가 서로 이제 부양을 해줘. 먹여주고 재워주고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이제 둘이 이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제 맞벌이 부부인데 남편이 더 좋은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 잠깐 이직을 하기 위해서 실직을 아니 사표를 냈어. 그 와이프가 돈을 벌어요. 근데 크게 자리가 바로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부양 안 한다? 말이 안 되죠. 그 부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부는 서로 부양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요. 할 수 있다가 하여야 한다잖아. 그래서 부양 의무가 있다. 이건 뭐라 한다? 네. 부양 의무, 직계혈적, 부모, 조부모, 자녀 등, 네. 직계혈적, 부모, 조부모, 자녀 등, 및 그 배우자, 며느리 사이 등은, 그러니까 부모, 조부모, 자기 이제 직계 라인이죠. 그 배우자. 직계혈적이면 그 배우자, 며느리 사이예요. 요 사람들의 사이들, 뭐 손주 며느리도 될 수 있고, 직계혈적 및 그 배우자란 말은 요분들의 그 배우자, 그러니까 나를 봤을 때 며느리나 사이 등은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도 서로 부양 의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골에 부모님이 계셔요. 예, 그럼 그분들 어떻게 돼요? 멀리 떨어져 우리가 부양 의무 없는 천만의 말씀. 당연히 부양 의무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전화를 드리고 이제 잘 지내지를 체크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밖에 친족과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해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서 한다. 하나도 부양 의무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크게 어려움 없이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제 배우고 있는 것은 이제 민법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친상법, 친족법, 이제 가족법이죠. 친족법, 상속법이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배우고 있는 겁니다. 부양 의무자는 가족 상황에 따라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해서 당사자 간의 협정이 없는 때는 법원은 당사자 청구해서 이를 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족과 친족 간의 관련 고소와 처벌이 있어요. 뭐 아버지를 고소한다. 뭐 이러면 좀 그렇죠. 그러면 자기 배우자를 뭐 절도죄로 이제 고소한다. 자기 자녀를 절도죄로 너 주머니에 돈 5만짜리를 넣어놨는데 5만원짜리 사줬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큰아들 이 아이의 정황이 보이죠. 홈 CCTV로 보니까 들고 가는 걸 봤어요. 이거 잘 됐네. 자, 잘 됐습니다. 이제 얘를 이제 절도죄로 이제 처벌을 받게 된다. 이게 우습잖아요. 자, 그래서
시골에 있는 이모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그래서 용돈도 주고 했는데 용돈을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용돈이 아니라지고 어, 엄마 지갑을 만진다는 게 예, 이모 지갑을 만졌어. 그래서 돈을 빼갔어. 그 이모가 돈 없는 걸 알았습니다. 이모가 막 신고합니다. 경찰이 와가지고 난리 났습니다. 이런 상황 거의 안 벌어지죠. 그게 바로 여기서 배우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형사소송법 이제 나중에 이제 배우는데 소송법은 이제 어떤 절차에 형법을 실체법이랍니다. 만약 예를 서 A가 B를 죽였을 때 이 사람이 진짜 죽였는지 따져봐야 돼. 판단을 해봐야 돼. 그 판단하는 과정이 바로 소송법, 형사소송법이에요. 그래서 형사소송법상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자기 또는 배우자는 뭐 시아버지, 시엄마, 장인, 장모를 고소 못해요. 뭘 상식하죠. 예? 그래서 성폭력 범죄와 가정폭력에서는 예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아빠가 이제 술 먹고 막 애를 때리고 막 피투성이를 만들고 이랬을 때는 예외적으로 어떻게 요 자식이 아버지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 이럴 때는 해야죠. 아기가 죽는데요. 그래서 원칙이지만 성폭력에 대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예외로 두고 있다. 뭐 이거 여러분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계혈족 쭉 예, 나를 기준으로 존속 밑으로 비속 배우자, 동거 친족, 처제, 시동생, 동거 가족 또는 배우자, 며느리 사이 등에 대한 이 절도죄와 횡령 관한 재산범죄는 형을 뭐한다? 면제한다. 그 형을 처벌하지 않는다. 신고할 수 있는데 그 형을 면제해요. 알았죠? 예. 범죄가 아예 안 되는 게 아니라 형을 면제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없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 외에 친족 간에 그러한 죄를 범한 때는 그 외에 친족 간에 그러한 죄를 범한 때는 그 외에 친족 간에 그러한 죄를 범한 때는 피해자의 고소에서 보세요. 뭐 동거간족, 뭐 이렇게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이렇게 다 같이 살아. 형을 면제하지만 그 외의 친족 간 같은 경우에 뭐 갑자기 시골에서 올라오신 삼촌, 뭐 작은 아빠 이런 분의 걸 뭐 훔쳤다. 이럴 때는 그 삼촌이나 그런 분이 어떻게 해요? 어, 고소를 해야 돼. 신고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신고하겠어요? 그 신고 안 하는 말이지. 예, 그런 뜻이에요, 이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한 살인. 아우, 자기 부모를 죽였다. 끔찍하죠. 예, 인륜에 반하죠. 그 장인을 죽였다. 그다음에 시아버지를 죽였다. 아우,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 그다음에 뭐 시아버지, 시부모, 그다음에 장인, 장모를 막 때렸어요. 예, 이럴 때는 가중처벌 되지만, 예, 가중처벌. 그래서 이런 살인죄를 우리가 존속살인죄 이렇게 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제기할 수 없습니다. 폭행죄, 부모를 때리고 이렇게 해서 폭행죄. 그래서 매 맞는 부모들이 있을 때 이걸 뭐 자식을 신고하겠어요? 예? 그 때리는 놈이 잘못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모에게 절대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해서도 안 되고 해도 안 되고 생각 자체를 하지 마십시오. 알았죠? 예.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정폭력 범죄가 나오는데요. 가정폭력이란 구성원 사이에서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주관하는 행위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가정폭력이라고, 여러분 이제 폭력이라는 이제 용어를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면 뭐 때리고 뭐 폭행 이런 걸 하는데 이 폭력에는 유형적, 무형적인 게 다 포함된다 이 말입니다. 폭력에는. 신체적 폭행을 하면 유형적이잖아요. 그럼 무형적. 사람을 계속 정신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어요. 그다음에 물질적
물질적도 됩니다. 물질적. 물질적. 그래서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 맨날 이제 빚만 지면서 어떻게 해요? 술 드시고 이렇게 했을 때 예, 가세, 집안의 형세가 기울어 이런 걸 계속 방치한다. 그것도 폭행입니다. 폭행. 그래서 우리 가정폭력의 법리에서 이제 가정폭력의 개념을 이 신체적, 정신적뿐만 아니라 재산상 피해까지도 본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런 행위. 그럼 가정 구성원이 누구냐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보시면 이게 가족, 친족, 예, 이족, 발족, 그렇죠? 예. 가정이란 말은 이제 현대화죠. 가정이라 하는데 이제 가정생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제 가정이라 하는데 이 가정의 이제 구성원들이 누가 되는지 예. 그래서 우리 이제 가정폭력, 출생, 사망, 가족관계 등록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보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상속 이제 이런 거 보면 이제 끝나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가정 구성원 보면 이제 배우자를 말하고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단 말은 이 사실혼 관계도 포함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배우자는 같이 살잖아. 어떤 경우라고 했어? 음. 그리고 법률적으로 말하는 그 사실혼 관계는 그냥 사실상 동거만으로 부족하고 본인의 성립 요건을 구비하고 그다음 동거하고 예, 그럴 때면 됩니다. 그냥 사실상 그냥 아무런 관계없이 동거한다. 이건 뭐 이건 사실혼 관계가 아니고요. 혼인의 성립 요건을 구비하고 우리 성립 요건에서까지 배웠잖아. 뭐 혼인 의사 같이 했어야 되고 중혼이 아니고 그다음 뭐 했어요? 근친혼이 아니고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반드시 혼인 신고해도 이 몇 가지 요구서 중에 단 이 신고만 안 하고 있을 때 그래서 결혼식은 했지만 어떻게 해요? 예, 이제 모든 요건을 갖추지만 혼인 신고를 안 하고 있을 때 예, 이럴 때 우리가 또 사실혼 관계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우자 및 배우자였던 사람 특히 전 남편, 전 부인 전 남편이 계속 술 먹고 이제 때립니다. 그래서 이혼을 했어요. 또 찾아와. 누구세요? 남이죠. 그렇지만 앞에 접두사가 붙습니다. 앞전자. 이게 뭐예요? 이거? 예. 이게 붙잖아. 이게 앞전자. 전편. 전자가 붙잖아. 이런 사람들도 가정 구성원에 포함된다. 이걸 꼭 기억합니다. 아, 이혼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구나. 이렇게 봐면 틀린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폭행을 더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이렇게. 자, 그래서 자기 또는 배우자와 자기 본인 또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관계, 사실상 양친자 관계도 포함됩니다. 양친자, 양자와 친자, 그죠? 있거나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도 됩니다. 그다음 계부모, 계부모는 일촌의 인척이라 했죠. 자녀와의 관계, 정모, 서자. 정모란 말은 뭐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든 겁니다. 아버지가 이제 엄마와 이제 결혼해서 아가가 있어요. 얘는 적자라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세컨드를 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아가가 있어요. 그럼 이복 형제죠. 그 얘는 서자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옛날에 이제 고전 소설을 보면 홍길동전에 홍길동 있죠. 예. 그래서 그런 아이가 이제 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했다. 호부, 호부, 호형을 하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있었던 사람, 또는 동거하는 친족, 음, 생계를 같이 하면 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가정의 구성원이 된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 이제 구성원이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가정폭력 범죄의 형태는 상해, 아시죠? 상처 내고, 때리고, 유기, 방치하고, 학대하고, 막 맨날 이제 묶어놓고,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이런 것도 돼, 명예훼손도. 주거 침입, 들어오지 말았는데 막 들어가. 신체, 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등 아주 더러운 거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정폭력 범죄의 형태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쁜 거 다 한다. 이 범위가 넓다 이 말입니다. 왜? 그만큼 가정폭력이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혼하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폭행과 재물손괴는 가정폭력 문제에 해당됩니다. 알았죠? 그 이혼도 하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폭행과 재물손괴는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된다고 안 된다고 된다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전 남편, 전 부인 이런 불이 되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출생과 사망 혼인신고돼야 되는데 이제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출생과 사망은 1개월 이내에 행정신청에 이제 출생과 사망은 1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래서 출생하거나 사망하면 한 달 내에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면 가태로 나옵니다. 어기면 가태로 부과받고 신고는 신고자의 거주지에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다. 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신고자의 거주지에 있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만약에 자식이 이제 부모님이 이제 만약에 이제 뭐 강원도에 사신다. 근데 돌아가셨다. 그 자식들이 어디에 살아요? 뭐 충청도에 살고 경기도에 살고 서울에 산다. 그러면 그 살고 있는 곳에서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그 신고자의 거주지에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다. 요거 기억합니다. 자, 혼인과 이혼의 신고는 혼인 이혼의 신고는 본인의 등록 기준지 또는 그 본인의 이제 뭐 그 등록지라는 말은 자기가 살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제 뭐 원적지나 뭐 이런데 가서 할 수 있어요.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지 행징한청. 만약에 부모가 대신해 준다. 이제 부모님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냐. 그러니까 본인도 할 수 있고 이혼과 혼인은 본인뿐만 아니라 신고인도 할 수 있다. 이걸 기억합니다. 주소지나 현재의 간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뭐 이혼과 혼인신고는 주민센터에서 못해요. 출생과 사망은 할 수 있지만, 알았죠? 네. 혼인신고는 가족관계 등록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옛날에 이 가족관계 등록법이 옛날에 호족법이었어, 호족법. 호족법은 우리 말씀드렸죠?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관계 등록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혼인신고는 가족관계 등록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당사자 쌍방과 그 혼인한 쌍방과 성년자 2인의 연수한 소명으로 행정관청에 즉 본인의 또는 신고인의 의견하면 됩니다. 신고한다. 신고 기한은 정해지지 않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년 뒤에 할 수도 있고 3년 뒤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혼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혼인 신고를 하면 이제 법률론이 되겠죠. 법률에 실질적으로 갖추고 혼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혼이 된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사실혼 관계는 실질적 요건을 거의 다 갖췄는데 신고를 거의 안 했을 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협의 이혼 신고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 이혼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남 받으려부터 부부 어느 한쪽, 자, 3개월 내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하든 아내가 하든 이제 3개월 내에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네. 이제 3개월이 이제 넘어가면 이제 협의 이혼은 없던 게 되기 때문에 다시 이혼을 해야 된다. 재판 이혼 신고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이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내에 재판서 등본 확정서를 첨부해서 그 취지를 신고해야 된다. 그 취지를 신고해야 하는 거지.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다. 이게 이제 우리 협의 이혼 신고와 차이점이에요. 알았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가 있는데, 자, 우리 이제 대법원에서 가능하죠. 가족관계 등록부는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입양관계, 친양자 입양관계. 예.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입양, 또 친양자가 있냐, 이렇게 있다고 기억합니다. 자, 가족관계 증명서는 본인의 인적사항, 등록기준지, 성경, 본, 출생연도, 주민번호, 부모, 배우자, 자녀, 이게 인적사항만이 기재됩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본인의 인적사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준일 때 여러분의 부모가 있고, 여러분이 결혼했으면 배우자 있고, 여러분 자녀가 있어. 그러면 없는 사람 있죠. 형제, 자매가 안 나와요. 그래서 나와 이 동생이 자매임을 증명하려면 누구 걸 대려면 부모의, 이걸 중요합니다.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띄어야 한다. 이런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상속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게요. 상속.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즉, 피상속인이란 말은 누구냐? 상속을 받는 사람이 아닌 상속을 주는 사람, 즉, 돌아가신 고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고인 또는 이제 망인이라고 그러죠. 돌아가신 분. 이분의 사망으로 그 재산에 대한 권리 의무가 상속인에 포괄적으로 무상으로 승계된다. 포괄 승계다. 이런 말씀. 그래서 이제 이제 부모님, 아버지가 돌아가시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모든 채권, 채무 관계는 자식들에게 그대로 넘어와요. 어떤 절차가 없이. 알았죠? 네. 재산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다. 소가 심장이 붕괴된 때, 그죠? 사망으로 되죠. 자, 이 상속 재산에는 피상속인의 적재산, 동산, 자동차, 부동산, 저장료, 운반권이 있으면 또는 받을 보상금이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 대출금, 대출금이 있거나 또 개인에게 이제 줘야 할 채무가 있다. 이것들이 다 이제 포함됩니다. 대출금, 채무 등이 다 포함된다. 이게 되셨죠? 네. 장례식 비용, 모직 비용은 이런 것들은 이제 공제된다. 이런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례가 있으면 제가 다음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이런 것들은 이제 공제된다 말은 여기서 뺀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별도로 계산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법적 상속인에 대해서 봅니다. 법적 상속인. 피상속인의 법률혼 배우자는 그 와이프지, 와이프. 또는 남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나 손자녀 등이나 직계 존속의 경우, 있는 경우, 부모님들이죠.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 상속이 되고, 상속인이 없을 때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이 밑에 이제 나오는 게 바로, 이거 보시면, 법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존속, 형제자매, 사촌의 반계 혈족이 된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죠. 음, 자, 꼭 기억합니다. 일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비존 형사야. 자, 이게 보시면 비상속인의 배우자는 자, 비속, 자녀들이죠. 본속, 돌아가신 분의 부모가 계시면 형제, 자매, 사촌 이내의 반계혈족이 이게 다 순인데 1순위. 예를 들어서 1순위가 없으면 2순위로 넘어가고 2순위가 없으면 3순위로 하고 3순위가 없으면 4순위로 갑니다. 그 4순위도 없으면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국고에 기속되겠죠. 함부로 국가가 뺏어하지 못합니다. 개인의 재산을. 맞죠? 우리 헌법에서 어떻게 해요? 재산권을 보장받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서도 함부로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예. 국가가 뭐 깡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속순위 보시면 여기 보세요. 이제 이해될 겁니다. 피상속인의 법률혼 배우자. 법률혼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내나 남편은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여기죠. 여기나 또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 상속이 되고 없을 때는 단독 상속이 된다. 그래서 1순위를 딱 보시면 직계 비속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으면 배우자는 이제 공동 순위가 돼. 이해됐지? 만약에 여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직계 존속과 배우자가 됩니다. 이거야.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만약에 이제 없어요. 비속도 없고 존속이 없다. 그럴 때는 뭐 단독 상속인이 된다. 배우자 혼자 받는 거야. 근데 배우자도 없다. 배우자 없어. 비속도 없어. 존속도 없어. 그럴 때는 이제 형제 자매가 받는 거야. 형제 자매도 없다? 그럼 사촌인의 반기업적이 받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순위가? 예. 자, 그래서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비속과 같이 받고, 비속이 없으면 존속과 받고, 비속과 존속이 없으면 이 사람 단독으로 받고, 배우자까지 없을 때 형제, 자매 이렇게 받는다. 꼭 기억합니다. 순위. 자, 그래서 피상속인의 아들과 어머니, 여동생, 조카가 있는 경우 일순위자인 아들만 상속을 받는다. 이거 기억합니다. 이제 보시면, 음, 봐봐.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아들과 어머니가 있어. 그럼 비속 있어요? 있죠. 배우자 없잖아. 그럼 끝났어. 근데 아들이 없어. 그러면 존속, 어머니거든. 와이프가 없던. 아들만 된다. 이거 이해되셨죠?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 있을 때 최근친 선순위로 하고, 뭐지? 음, 하고, 신등이 뭐지? 무슨 오타가 난대요? 음, 그치. 같은, 같은 친족의 상속인이 여러 명 있을 때 공동이 된다. 그럼 얘들은 이제, 아들이 두 명이 여러 명 있어. 아들이 두 명 있어요. 그럼 뭐야? 아들 두 명이 다 공동 상속이 되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도 공동 상속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직계비속으로 아들과 손자가 있는 경우 아들만 상속받고 손자는 상속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네. 만약에 손자가 받으려면 아버지가 없어야 되겠죠? 네. 며느리 사이는 인척이 되면 법적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데 얘들이 이제 나중에 뭘 받을 수 있냐면 대습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를 이어서 받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 바로 나오네요. 이제 대습 상속이 이제 나옵니다. 상속인일 때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 그래서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없어. 그러면 누가 있냐? 손자가 있죠. 그럼 손자가 받는 거예요. 그 비속이 있는 데는 그 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해서 상속이 된다. 이제 손자가 받는다 이런 뜻이야.
폐쇄사문속의 경우 상속계 시전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그 비속의 같은 순위로 공동 상속이 되고 상속이 없을 때는 단독 상속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없어. 그럼 손자 있죠? 손자 받는 거죠. 그럼 손자의 그 엄마 며느리도 같이 나눠서 받겠죠. 예, 그런 뜻이 이게 대습상속이에요. 법적 상속분을 보시면 공동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그 상속분을 분분을 한다. 그냥 1대 1대 1 똑같이 갖는 거예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분의 직계비속이나 존속에서 공동생활을 할 때 그 상속분이 기여하는 게 있기 때문에 5화를 가산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상속인이 배우자, 아들, 딸이 있다. 그러면 이제 아들에게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1을 준다. 딸도 1을 주겠죠. 이게 뭐 결혼했든 안 했든 관계없어요. 추가를 했든 이런 다 바뀌어가지고. 그 배우자한테는 5화를 가사하기 때문에 1.5가 된다. 이런 뜻이. 이렇게 상속분을 계산해서 이제 나눠주는 겁니다. 이해됐죠? 5화. 배우자는 노력했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류분 제도가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 피상속인의 재산을 이변으로 증명 또는 유증을 하였다 하더라도 법적 상속인이 법적 상속분의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말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재산을 이제 뭐 첫째에게 좀 많이 줬어요. 많이 증여를 했어. 그 남는 게 없어. 그래도 자기는 이제 이미 법적으로 이제 받을 수 있는 게 유류분 제도야. 그래서 이제 법적 상속인 중 사촌의 반계 혈족을 제하고 모두 유류분권자가 됩니다. 유류분권은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과 배우자는 2분의 1, 그 다음에 존속과 행자는 3분의 1이다. 요거 기억하면 됩니다. 이 숫자 2분의 1.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가액의 상속개 시전에 1년간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고 산정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이제 몰라, 이거는 이제 공부하지 마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증여 유증을 해서 그 부분이 생길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언에 의한 상속에서 잡, 유언할 수 있는 방법은 요 5가지만 꼭 기억합니다. 자필 증서, 녹음, 공정 증서, 비밀 증서로 만들거나 구수, 이걸 한걸 썼다. 이런 걸 요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법에서 정한 방식이 아니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네 가지, 5가지 아니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필 증서의 유언은 유언자의 그 전문가 연원의 주소, 성명, 자석을 날인해야 되죠. 있었기 때문에.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 유언 취지 서명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증인이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이 유언이 되겠죠. 녹음. 알았죠? 자, 그럼 공정증서 비밀 이럴 때는 2인 이상의 증인이 또 필요해요. 참여한 증인이 뭘 한다? 구술해야 된다 이 말이고.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언자는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한 때로 사망 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17세가 안 되면 유언하지 못해요. 그다음에 유언의 방법은 5가지가 있고 일정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날인하고 참여한 증인이 구술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 음, 이렇게 봅니다. 축구공 있죠? 어, 공을 구비해야 돼. 공구비. 공구비. 공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2인 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분 하면 안 가져놓습니다. 알았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상속을 하는데 상속 포기가 있고 이제 이 상속 한정 승인이 있는데 여기 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이제 돌아가시면 그때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단순 승인, 내가 상속을 받겠다 아니면 포기,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3개월 내에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 기간에 이해관계인 검찰 청구서 이거 연장을 할 수 있는데 그냥 3개월 내에 해야 됩니다. 3개월. 내가 이걸 상속을 안 했겠다. 또 보니까 이제 빚이 많아가지고 이제 못 안겠다. 아니면 내가 일정한 부분 내에서만 내가 안겠다. 이걸 해야 돼, 의사표시. 그래서 이걸 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부모 중에 아버지가 이제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다. 이랬을 때 이제 엄마와 이제 미성년자 자녀가 있잖아. 이런 걸 몰라주고 그냥 3개월을 경과해가지고 막 평생 집을 아니 집이 아니라 평생 이제 이 빚을 갚아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꼭 상식선에서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해요. 앞으로 한번 상속을 승인하거나 포기했으면 이걸 다시 번복하지 못해요. 상속이 개시된 때 소급해서 그 효력이 있다. 그럼 3개월 이내니까 3개월 이제 되기 전에 사람들이 승인하든 포기하면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그때부터 소급한단 말은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승인했구나. 아니면 그때부터 이 사람이 포기했구나. 이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여러 명 있을 수 있죠. 뭐 부모님, 엄마하고 아니면 또 아버지가 있었으면 그분하고 자녀들이 있을 때 수인이 있을 수 있죠.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는 그 상속권은 다른 상속인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빠지면 그 빠진 사람의 몫은 나머지 분들에게 간다 이 뜻입니다. 예. 이게 상속을 포기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정한 경우에 이제 한정 승인을 하는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해서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비상속인의 채무와 유언에 관한 증여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받을 수 있다. 조건으로 상속하는 걸 한정 승인이라. 상속인은 상속 채무가 상속인은 이제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가실 없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날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한 경우 그 사실 안날 3개월 내에 한정 승인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채무가 맞는지 몰랐어. 알고가 많아. 이럴 땐 다시 3개월 내에 한정 승인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조건부로. 만약에 이제 받은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만약에 아버지가 빚은 얘기 10억 있었다. 받은 돈이 7억이다. 그럼 7억 한도 내에서 이제 다 갚아주는 거예요. 알았죠? 네. 상속인은 했고, 상속인이 한정 승인을 함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서 법원에 한정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알았죠? 자, 한정 승인자는 한정 승인을 한 날부터 5일 내에 일반 상속 채권과 유증받은 자에 대해서 한정 승인을 사실과 일정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종을 시효과서 공고하고 그 기간을 2개월 이상 해야 됩니다. 한정 승인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 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 각 채권의 비율로 변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는 권리를 취하지 못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또 갚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개념 계획장 여러분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고 상속인의 보호제도가 있습니다. 상속부기 한정 승인 정부에 있는데 피상속인이 상속 피상속인이 적극 재산보다 빚이 많이 남긴 경우 법정 상속인은 상속 개시는 안나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를 신고할 수 있고 기기간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는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 부견되면 그건 다른 상속인에게 기속됩니다. 아까 복수하는 거예요.
상속인은 상속인에서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비상속인의 채무 유증을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할 수 있다. 이걸 한정 승인을 합니다. 상속권이 참칭 상속권자에 의해 침해된 때에도 상속권자 그 법정 대리인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가 있은 행위 날부터 10년 내에 상속회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요거 하나 기억합니다. 이렇게 소송도 제기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로 공부합니다. 정리된 거 위에 말고. 이걸로.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사주차 공부를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뭘 했냐? 이제 가정생활과 보드한 내용을 배웠고, 이제 다음 주부터 5주차부터는 이제 또 새로운 테마로서 이 계약이 뭔지, 이 계약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 업로드된 강의를 이제 반복해서 보시고, 복습 잘 하시고, 아마 업로드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습하기 편할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는, 어떻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